이건 아는 친한 동생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고, 이걸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1인칭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이제 제 주변에는 무서운 이야기나 미스테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데서 들은 이야기나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종종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아 그렇구나, 야 무섭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 사실 저도 뭐 이런 이야기들은 가볍게 뛰어넘을 정도로 어릴 때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꺼내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중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이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시절 2007년에서 2008년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당시 저는 아버지와 삼촌 셋이서 살던 시기였고, 당시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 4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요즘 나온 아파트들과는 구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튼 집에 방은 총 4개였는데 아버지, 저, 삼촌은 각각 방을 하나씩 사용을 했고, 베란다로 통하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방에는 컴퓨터하고 잡동사니가 모여있는 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타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랑 학원이 끝나면 집에 와서 그 방에서 게임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이사 오고 나서 한 몇 달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방이 제 컴퓨터가 베란다를 마주보고 있는 구조여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가끔씩 모니터 어두워질 때 있죠? 이때마다 종종 베란다 창이 보이곤 했어요. 그날도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뭔가 휙휙 지나가는 게 모니터에 비쳐 보이는 거예요. 뭐 다들 그렇듯이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생각을 했는데, 며칠 동안을 이 장면을 연속해서 목격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서워져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삼촌은 제가 아직 어려서 뭔가를 잘못 봤겠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제가 보일 때마다 끈질기게 이야기를 하자 하루는 아버지께서 그 방에 직접 주무셔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반신반의했던 아버지께서도 베란다 창에서 뭔가 휙휙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하여 아버지께서는 강원도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사정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드렸고, 할아버지께서는 안 그래도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한번 전화를 해봐야지 하고 이미 마음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연락을 받으신 할아버지께서는 며칠 뒤 인천에 있는 우리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방문하신 당일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인터컴을 보았는데, 인터컴 모니터 앞에 웬 남자분이 한복을 입고 서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딱 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 앞에 있던 그 한복 입은 남자가 있죠? 인사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그냥 성큼성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 그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베란다로 나갔어요. 이 남자는 박수였던 겁니다. 남자를 따라 우리 가족들은 베란다로 따라 나갔고, 이 박수무당은 베란다에 있는 가장 큰 장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짐 좀 다 한번 빼보라고. 하여 아버지께서는 신발이며 낚싯대며
평소에 안 쓰는 물품들을 모두 거실로 드러냈죠. 그러자 그 남자분께서 아니, 얘 그냥 장 치워버리고 뒤에 벽을 한번 파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황하셨지만 강원도에서 사람 데리고 온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직접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벽을 한번 뭐 보수든 뭐든 파봐야 될 것 같다. 복구 비용은 우리 쪽에서 모두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 집주인은 여기가 당시 신축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복구를 다시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 뒤에 업자를 불러서 벽을 파보게 되었죠. 그리고 현장에 있던 박소를 제외한 모두가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베란다에 벽을 좀 파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와 함께 웬 시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서 경악을 했고 박소가 말하길 이 시신이 자기를 찾아주길 원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우리 가족 앞에 힐끔힐끔 나타났던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알았다는 듯이. 아무튼 그 사건이 있고 저는 한 2주 정도 친구의 집에서 등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았고요. 또 하나, 어려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아파트였는지 관리사무소 측이었는지 아무튼 집주인과 우리에게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가 신축으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여서 아마 이게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입마금용으로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근데 입마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은 신문에도 나왔고 인터넷에도 검색하면 쭉 나오게 되었죠.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뭐 저나 집주인 입은 입마금이 가능했어도 당시 땅을 팠던 뭐 업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이야기가 샜던 게 아닐. 이번 이야기는 나오키만이라고 하는 일본의 한 방송인이 본인의 개그맨 선배에게 직접 들은 실화라고 합니다. 선배조차도 이 이야기가 너무 트라우마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귀뜸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선배는 젊었을 때 동기들과 자주 모이는 아지트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지트라는 장소는 바로 동기 녀석 중 한 명의 집이었고 이 집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드라마나 쇼프로 그리고 영화 등등 정말 다양한 테이프들이 많이 있었고 이 코미디언 동기들은 밤마다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이나 이들은 여기서 술을 마시고 떠들고 놀고 또 비디오를 감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어떤 테이프를 보고 놀지 고르고 있었는데 이때 집주인 동기는 잠이 들어 있었고 남아있던 친구들 3명 중 1명이 야, 뭔가 색다른 거 없을까?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서랍을 뒤적거리면서 무작위로 테이프를 하나 꺼내서 확인을 했는데 그들이 꺼내든 테이프는 어느 검정색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뭐 케이스도 없고 제목도 라벨도 붙어있지 않고 덩그러니 그 비디오 테이프만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그들 중 한 명이 뭐야 이거? 왜 라벨이 없지? 혹시 이거 야동 아니야?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테이프에 녹화된 성인물이 엄청 귀한 시대였어요. 하여 이들은 설마? 하는 기대감을 품고 라벨이 없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테이프가 삽입이 되자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면서 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되었죠. 재생된 내용은 뭔가 도시도 시골도 아닌 애매한 분위기의 교차로였어요. 사람도 없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들은 화면을 보면서 뭔가 의아했어요. 뭐야? 대체 이게 뭐지? 뭔가 이상했어요. 이 테이프는 몇 초 동안 그 장면만 보여주더니 갑자기 비디오가 자동으로 멈추고 또 자동 되감기가 되더니 테이프가 튀어나왔던 거예요. 어? 뭐야, 끝난 거야? 이상하네. 이거 다시 한번 넣어볼까? 하며 이들은 다시 테이프를 삽입했어요. 이번 두 번째로 재생했을 때도 아까 처음과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상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로 이거 반복해서 틀다 보면 끝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계속 넣고 재생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같이 있던 3명 중 1명이 뭔가 지루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편의점에 갔다 온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2명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때 영상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감지가 되었어요. 이 화면 속의 교차로 멀리서 조그마한 빛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화면 한쪽에서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때 반대편에서는 훨씬 더 큰 빛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큰 빛과 작은 빛이 부딪히면서 화면이 그대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도 자동으로 탁 튀어나왔고요. 이들은 얼어붙었고 이 둘 중 1명이 입을 열었어요. 야, 아까 저 작은 빛 그거 교코상 아니야? 그들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들 동기 중 1명이 술과 안주를 사러 편의점에 갔었던걸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갔던 방향과 비디오 속 교차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했던 거죠. 화면 속의 큰 빛은 트럭으로 보였고 그 작은 빛의 동기가 트럭에 치인 거 아니냐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겁니다. 그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에이, 설마 뭐 그런 일이 다 있을까 싶어서 이제 곧바로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인데 로손이라고 하는 편의점 앞에서 한 40-50명 정도 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화면을 노려보면서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카메라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갑자기 이 테이프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들은 공포에 질려버렸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바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술을 사러 간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고 아예 집으로 돌아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난 바로 다음 날 그들은 한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술을 사러 나갔던 동기가 한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게 이 비디오 이야기를 꺼내면서 급기야 다시 한번 비디오를 재생해보자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제 다 같이 재생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예능 방송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비디오의 정체가 뭔지 원래 비디오를 가지고 있던 이 집주인인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기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네 혹시 이거 재생해봤어?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야. 이어서 말하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너가 정말 곤란하거나 힘들 때 이걸 틀어보라고 했어. 이 테이프를 보면 누군가 내 업을 대신 짊어지고 희생되어 줄 거라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때 당시 자고 있었던 집주인 동기는 본인이 아무것도 몰랐고 또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죄책감을 느껴서 그 뒤로 이제 개그맨도 그만뒀고, 이 같은 기수의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뭔가 트라우마가 돼서 암묵적으로